제가 알게 된 계기는 몇 달 전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웬 남자가 따라오길래 혹시 나 따라오는 건가? 아니면 집이 같은 방향인가? 좀 무섭기도 하고 짜증이 나서 뒤에 따라오던 남자를 먼저 보내고 가려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렸습니다. 뒤따라오던 남자는 저를 지나쳐 가는가 싶더니 뒤돌아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뭐지? 여차하면 후려칠 각오를 하고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움켜잡고 뒤통수를 후려칠까 거시기를 발로 차고 냅다 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내뱉은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가방으로 후려쳐 주세요.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티를 냈나? 내 생각을 읽다니. 왜 따라오고 그래요? 저 시간 되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웬 범생이 멘트? 이 밤에 차는 무슨? 술 아니면 싫은데. 왜요? 제가 이뻐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요? 아, 이쁘신 건 맞는데 저 그러니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그럼 따라와요. 저는 집 앞에 있는 우리 둘이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쭈뼛대며 따라오더니 맞은편에 앉아서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애꿎은 냅킨만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저기요, 저는 소심한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아니면 죄송하지만 내 타입 아니니까 우리 여기서 주문한 차 나오면 가지고 각자 갈 길 가죠. 실은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서요. 첫눈에 반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뜸을 들여요. 내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랑 연애가 하고 싶으시다? 아, 아니요. 댁이 아니라 당신 남편 김민석 씨 하고요. 이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말인가. 이렇게 젊고 이쁜 여자를 앞에 두고 내 남편 김민석을 만나고 싶다니. 귓구멍을 후벼 파고는 다시 물었다. 내 남편 땡땡대학교 김민석 교수 말하는 거 맞아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잠깐만. 저는 일단 그 남자 앞에 놓여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샷을 때리고 얼음까지 몇 개 씹어 먹으며 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건 뜨거운 음료라 원샷을 하고 정신을 차리기에 무리가 있어서 그랬던 거니 그 남자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지. 그런 위험 발언을 했는데 내가 그 음료를 그 남자 얼굴에 뿌렸어도 할 말이 없었겠네요. 할 말을 해서 그런지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남자를 이번엔 좀 더 유심히 이리저리 따져보았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한 것이 미친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요즘 세상에 별 이상한 놈들이 다 있으니? 혹시... 저는 남편 김민석 씨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한 우리 부부는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남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마주쳐야 하는데 처음엔 그게 곤욕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직장 동료들에게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하고 왠지 깍듯하게 차렷하고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쳐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은 일 중독이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집에서는 거의 하숙색처럼 잠만 자니 부딪힐 일은 적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 중독이라서 일을 하느라 바쁜 건지 집에 들어와 나를 마주치기 껄끄러워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인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둘이 앉아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워낙 노는 걸 좋아하고 공부와 담쌓은 터라 지방 대학교도 겨우 붙어서 제발 졸업만 해달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으로 대학교 졸업장만 간신히 건졌습니다. 아무래도 물리학을 전공한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먼저 자격지심에 대화를 피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몇 년 지나다 보니 왜 우리가 이렇게 한 집에서 서먹서먹하게 타인처럼 사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우리는 원래 이렇게 지냈으니까 계속 이렇게 타인처럼 지내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졸부였던 부모님은 돈은 있는데
어디에 써야 우리 집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 사위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사위를 돈으로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수였던 남편은 장남으로 연로하신 부모님과 동생들 5명이 줄줄이 있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혼자 독하게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입니다. 마르고 군더더기 없는 몸매에 쌍꺼풀 없는 작은 눈, 거기에 은퇴 안경까지 쓰고 회색 체크무늬 가디건까지 즐겨 입어 누가 봐도 교수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차가워 보이면서도 이지적이고 딱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긴 한데 당최 스킨십이 없으니 신혼이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들어 누워서라도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내가 좋아하던 창석이와 결혼할 걸 후회가 됐습니다. 하필 사귀고 있던 창석이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던 제가 홧김에 지금의 남편과 선을 보고 바로 결혼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제 발등 제가 찍었죠 뭐. 이놈의 못된 성격을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남편의 제지로 다른 남자를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사위가 교수다 자랑하며 다니는 부모님의 기쁨을 뺏고 싶지는 않아 이혼하지 않고 살기로 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자친구를 많이 만나고 자유분방하게 지낸 터라 때 아닌 독수공방에 이건 아니다 싶어 결혼 후 처음 6개월쯤 조신하게 지내는 척 하다가 그 이후로는 슬슬 남편의 간을 봐가며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러 다니고 그렇게 술집에서 만난 남자들과 같이 연애도 하고 여행도 가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미혼일 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반면 남편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이 학교, 집 정말 지루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따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교수는 인간이 아닌가? 정말 재미없게 사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가정입니다.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하는 남편의 커리어는 우리 결혼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보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식을 내놓아야 할 만큼 남편에게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전에는 남편이 돌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차돌 같은 사람이 남자와 연애를 했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멀리 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어 내버려 둔 거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미국에서 1년 만나 연애하고 동거까지 했던 사이라니 여자가 아니니 괜찮은 건지 남자라서 니들은 미쳤다고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지 않아줘서 눈앞에 이 남자도 공부 끝내고 들어와 몇 달을 고민하다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민석 씨가 싫어서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물러서세요.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닐 거라며 자기를 사랑하지만 민석 씨는 민석 씨 혼자만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 가족들까지 이끌어 가야 하니 자기를 만날 수 없다고 괜히 민석 씨 때문에 공부 그만두고 인생 망치지 말고 본인 분야에서 자리 잡고 사회에서 마주칠 때 서로 멋있는 모습으로 만나자고 했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쳐다보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혼자 생각하는 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먼저 일어서서는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나보다 더 여성스러운 느낌에 살짝 위기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와서도 문 열어달라고 하지 않고 알아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내 방으로 직행했는데 오늘은 민석 씨 서재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항상 거실에도 앉아있는 법 없이 서재에 틀어박혀 있으니 오늘도 보나마나 뻔합니다. 역시나 어김없이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눈 나빠지게 이게 무슨 짓인지. 지가 무슨 미국 사람도 아니고. 민석 씨 손님 왔어요. 네? 부모님이라도 오셨? 민석 씨는 순간 돌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제 뒤따라 들어오는 남자를 보고는 숨까지 멈춘 듯 했고
얼마나 놀랐는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석 씨, 같이 술이나 마시죠. 거실로 나오세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난 모르는 사람이니까 밖으로 내보내고 올게요. 저 찾아온 제 손님인데 민석 씨가 왜 내보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얘기 좀 해보죠. 두 분의 러브 스토리도 좀 들어보고. 머리에 손을 얹고 골치 아파하는 민석 씨의 표정을 보니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좀 살아있는 사람 같습니다. 술을 마시며 들어보는 그 남자의 얘기는 간단하고 담백했지만 거기에서 저는 민석 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처절하게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처럼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기고 살아야 사는 맛이 느껴지지. 남편은 그래서 인생 다 산 할아버지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민석 씨도 저도 웃으며 지낼 수 있을까요?